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들추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 오늘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든 문제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내가 없어져야지 문제가 해결돼. 라고 자기를 자책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주변에 자책하고 스스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뇌 기능의 이상일 수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사람들은 우울함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자책을 하면서 그 우울함에 더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들추고 뭐든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울함을 호소하는 내담자 중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은 모두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내면을 잘 보여주는 고민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깊은 우울의 그늘 속에 있어요. 우울이라는 감정은 저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해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할 수 없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요. 마치 제 마음속에 작은 심판관이 있는 것처럼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나 엄격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불안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이유를 찾으려 하는데 그러면 더 큰 혼란과 불안함만이 제 마음을 더욱 어지럽혀요. 그저 그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이 우울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마치 빠져나갈수록 더 깊은 모래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변에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 순간마다 제 마음속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져요. 제가 이 우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연 속에 고민을 가지신 분은 자기를 자책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를 응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더 필요할 텐데 이분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면서 더 우울함에 빠져드니까 곤란함을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분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에 빠지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면서 더 그 우울함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자기 비난을 하고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탐색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우울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부모님이 싸우는 이유가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말을 잘 안 듣고 아빠를 속상하게 해서 부모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싸우는 것은 그 두 분의 사이가 안 좋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일 테잖아요. 아이가 그 문제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는 부모님이 싸우면
부모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이한테 굉장히 소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못되게 굴어서 그래, 내가 나쁜 말을 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장면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부모나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자책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우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우주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한 분이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우주가 무너질 것 같으면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아이는 그 문제의 원인을 우주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 찾는 거죠.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존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부모님이나 환경에 두면 해결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존재에 그 문제의 원인을 투영하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부모님의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착하게 행동을 하면 이 우주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이가 정말 안 좋은 거는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더 커져서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사라져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자기를 자책하고 비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이 압도적인 불안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을 하면서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압도적인 불안을 경험을 했으면 이후에 경험하는 그 불안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불안함이 들면 과거에 경험했던 압도적인 불안을 재경험을 하면서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는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가 즉시에 해결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아, 내가 문제야,
역시 내가 사라져야지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면서 회피하고 그리고 문제가 더 커져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상담실에서 자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그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 비난하는 모습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자책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기 비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압도적으로 느끼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잖아요. 근데 유독 나는 어떤 상황에서 심하게 불안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압도적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큰 불안을 느끼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은 내가 느끼는 그 불안과 압도되는 그 마음을 인식하고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얼굴이 부었을 때 그 붓기를 빼는 것처럼 그 감정이 활활 타오를 때 순환시켜서 정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정화가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중단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이 붓기를 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탓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잘 파악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시도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했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선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고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기력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자책하고 비난하는 그런 습관을 떨쳐내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건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